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연일 혼란스러운 전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MBC 경남 보도국 기자와 함께 지역 정가에 미치고 있는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성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명태균 씨가 등장한 이후로 요즘 기자들 굉장히 바쁘겠습니다. 네, 경남 출신의 명태균 씨가 전국적인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 명 씨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남의 정치권 인사들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지역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사전 유출, 박완수 도지사 공천 개입까지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대통령 부부와 관련성을 입증할 물증이 나타날지도 관심사입니다. 예, 민주당 경남도당이 그제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출범 알리기도 했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지난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을 추가해서 김건희 특별법을 재발의한다고 또 오늘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의결 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건이 있는데요. 지난 15일이었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명태균 씨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고 예. 또 같은 날 명태균 씨의 녹취록 하나가 공개되면서 대선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예. 먼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정치권의 때 아닌 오빠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예.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주고받는 카톡 내용이에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이런 내용이 왜 나옵니까 이 세상에. 예. 여기에 등장하는 오빠가 누구냐 하는 건데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례적이라는 표현에 저도 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게 대통령실이 이 처음에 공천 개입 의혹 터지고 약 한 달 만에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또 명 씨를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일방 주장에 팩트 체크 안 한다고 했는데 그 타이밍에 이렇게 좀 빠르게 나왔기 네. 때문에 이례적이고요. 자, 지금 짚은 오빠가 누구이든지요. 오빠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권 인사들도 이 명 씨의 행보, 발언 관련 녹취 등으로 한 명씩 뉴스에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뭐 거리두기, 침묵, 뭐 꼬리 자르기 등의 입장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시지를 보면은 공개된 내용이나 표현 모두가 좀 놀랍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또 더 놀랍고요. 그렇죠. 예, 여권 내부에서까지도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명 씨도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오빠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친오빠였다가 뭐 지금은 다시 또 대통령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물론 명 씨 입장일 뿐입니다. 자, 최근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또 논란의 불씨를 키웠는데 총선 시기는 아니고요. 지난 총선은 아닙니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2021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기도 했던 강혜경 씨가 언론에 공개한 녹취를 통해 공개된 것들인데요. 예.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노동자간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통화 날짜가 2021년 9월 29일인데요. 예. 이때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 공작이 실제로 실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 해당 여론조사가 미공표 조사였다고 하던데 뭐 그럼에도 선거의 공정성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고 사실 좀 다양한 변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고용이라도 조작이 확인되면 예.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미공표 조사라 해도 당원들에게는 아름아름 알려졌을 테고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점을 SNS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사태 추이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SNS에도 또 글을 남겼던데 고소나 고발은 하지 않는다. 날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남기기도 했던 홍준표 이제 당시 후보였고 현 대구시장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뉴스 중심에 아무래도 명태균 씨가 지금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민들도 관련 뉴스 들으면서 아니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시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네. 어떤 인물이고 지역에서 또 어떤 평판을 받던 인물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명 씨는 1997년 드림텔레콤 대구 경북 지사장을 시작으로 2003년 114 전화번호부와 2006년 리서치 회사 좋은 날을 창업했습니다. 예. 대학 동문회 명부 발간 사업도 했고요. 2012년에는 전화번호부 앱사이트 개발도 했습니다. 그만큼 축적된 전화번호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일도 오래 하다 보니 쌓인 경험과 고객 정보가 큰 자산이었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명 씨가 특히 지역에 연고가 없거나 정보에 어두운 정치 신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 언론에 노출시켜주거나 유권자들에게 인지도를 올려주겠다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에 대한 평가도 정치 감각이 뛰어난 컨설턴트라는 호평과 여론 조작에 능한 선거 브로커라는 악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참 이 명 씨가 어찌 보면 여권과 이 대비 구도를 봤을 때는 거의 일대다로 맞서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SNS도 그렇고요. 뭐 간간히 인터뷰를 통해서 으름장을 또 놓을 정도로 저는 참 뭐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보통 인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또 흔들림이 없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30일 검찰이 명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와 명 씨 자택 등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수개월 전에 사무실을 비워 텅 빈 상태였는데요. 경남 선관위가 김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고발한 지 9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제가 당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온 검찰을 직접 촬영했었는데요. 명 씨는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 네, 화면. 저희가 앞서 봤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고생했어요. 총 5음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이 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 휴대전화를 이제 검찰에 압수수색 들어왔으니까 압수를 했다가 이게 또 당일에 돌려줬다고 하던데 저는 이 내용 듣고는 아니,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난 직후에 저희 취재진에 명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예.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당일 저녁에 또 취재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은 걸로 추정이 되는 대목인데요. 예. 다른 MBC 기자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 받아가지고 전화기를 지금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계산을 해보면 최대 9시간 만에 돌려받았다는 뜻이 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비롯해 정밀 조사를 하려면 길게는 일주일 이상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이례적이기도 하고 저 같으면 휴대전화 다시 켜기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 명 씨라는 인물을 어쨌든 가까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취재 기자로서 어떤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압수수색 당시에 짧게 봤었는데요. 예. 보통 사람들은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면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요. 당일 현장에서 봤을 때 명시에서는 그다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또 검찰도 압수수색을 나왔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일상적인 방문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앞서 이제 고생하세요로 마무리됐던 영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셨고요. 자, 이 명태균 씨 관련 뉴스가 쏟아지면서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지역 정치인들도 이제 한 명씩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안수 경상남도 지사의 공천 개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뉴스 토마토가 박완수 지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자택을 방문했고 명 씨가 당시 박완수 의원을 도지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윤한홍 의원을 물리치고 공천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박 지사 측은 최근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건 2021년 8월이었고 당선되기 전이었다.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서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입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뭐 공천 개입에 있어서는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박 지사 측의 해명이었고, 자 그런데 공천을 도운 대가로 보은성 인사가 있었다는 정황도 보도가 됐거든요. 이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고 또 어떤 해명이 뒤따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박 지사 당선 이후에 명 씨의 처남과 김영선 전 의원 캠프 소속 인사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남양사 창원관과 서울관에 각각 취업을 했습니다. 예. 이를 두고 공천 대가성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박 지사 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력 채용 대행 기관에 의뢰를 했었고 블라인드 방식의 경력 채용을 진행했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취업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경남의 도정을 이끌고 있는 박 지사 측 관련 소식이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정치인 또 한 명 소환이 됐는데 계속 살펴보면 이분입니다. 창원 마산 회원구가 지역구인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분과는 좀 어떤 또 얘기가 있었죠? 네, 명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한홍 의원을 대상으로 미수금이나 갚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윤한홍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자신이 조언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인데요. 윤한홍 의원은 저희 취재진과 통화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예. 두 군데인가 우리가 의뢰했었어. 그러고 선관위 신고 다 하고 비용 처리 다 하고 뭐 총선 의뢰하는 과정에서 안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잖아. 조심해야 될 사람 가까이 오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박살이 나고 자신에게 전화해 사과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별다른 반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잠시 이 갈등의 불씨가 튀어올랐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도 현재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홍준표 시장도 고발 방침을 취소했다 그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고소장은 써놨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응이 없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여권에서 좀 꼬리 내리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좀 파악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 씨가 창원 국가산단 지정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3월 15일입니다. 이때 창원시도 북면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포함해서 약 340만 제곱미터가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 발표보다 44일이나 앞선 지난해 1월 30일에 명 씨와 함께 일해온 한 인물이 국가산단 정보를 SNS에 유포합니다. 내용을 보면 북면, 동읍 후보지, 대회비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 씨가 정부 발표보다 산단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 씨도 발표 전날에 명 씨가 전화가 와서 보도자료와 현수막을 준비하라고 했고, 예. 창원시 대산면이 후보지에서 제외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들도 김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관련 회의를 여러 차례 갔는데 명 씨도 대부분 참석했다고 말해서 사전 유출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내용에 이제 관련 노치가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럼 명 씨가 소위 돈이 되고 이권이 되는 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명 씨는 국가산단 유치 관련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까요? 명 씨는 지난 14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가 산단이 유치가 됐어요. 예. 제가 땅 한 평 있어요? 없어요. 예. 주식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 그 오마이뉴스에 전화 와서 예. 거기다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 주식이나 땅을 찾으면 5대5로 나누자. 예, 이렇게 말을 했었군요. 네. 네. 하지만 정작 국가산단 예정지를 언제 어떤 경로로 먼저 알았는지는 밝히지를 않아서 예.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해서 명태균 씨가 등장을 했고 네.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제가 짚어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국정 개입 의혹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로 비해가 됐을 정도로 이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저는 지금까지는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뭐 까도 끝이 없는 양파에 비유해도 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는 지난 15일에 김 여사와 대화를 하면서 오빠 논란을 일으킨 메시지를 공개했었죠. 예. 그리고 어제는 그런 사진이 2,000장은 더 된다고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예. 명 씨가 앞으로 자신의 발언들을 증명할 물증들을 얼마나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또 다른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숱한 의혹들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당분간 명태균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오는 21일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김 전 의원의 회기 책임자죠.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여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국회 운영위는 다음 달 1일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김대남 씨 등을 채택했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오늘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까지 불기소 처분했던데 아마 야권이 공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추진력이 되는 아마 재료가 된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전국이 시끄러울 것 같고요. 말씀대로 대통령실 여권은 또 이제 사기꾼, 허무맹랑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는 공개할 메신저 대화가 2,000장쯤 있다. 앞서 정성 기자 짚어준 대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근데 그 가운데 더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 것도 있다, 체리 따봉도 있다. 네. 그리고 사적 대화라고 대통령실이 선을 그으니까 그러면 공적 대화 공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으름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는 불출석했던 이들이 이제 다가오는 이제 또 국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어떤 장면을 나타낼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인물들의 발언과 그리고 모습들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직송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뉴스바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MBC 경남 보도국 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